뉴스 보면 막 보험 사기 나오잖아요. 잡아본 케이스 있으세요? 제일 기억나는 건 뭐였냐면 BMW X5라고 한 1억 정도 하는 차였어요. 차량 가액은 한 6,5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지나면 점점 떨어지니까. 네네. 사고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굴삭기 조정 부주의로 SUV 차가 부서졌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면 수리센터에 보통 들어가서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해보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사람은 좀 특이하게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그랬었어요. 저한테 나 다른 차로 바꾸고 싶으니까 돈을 달라. 1억이 넘는 차인데 그런 차를 서비스센터에 안 맡기고 부서졌다고 딴 차를 바꾼다고, 그렇게 돈이 많은 애인가?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좀 팠어요. 제가 고철 처리하는 집화장이었는데 네. 제가 가보니까 천안이었어요. 제가 천안까지 갔습니다. 그거 하나 보려고. 무슨 굴삭기 올려다니고 고물 실어주는 그런 데다가 그런 고급차를 그 사이다 꽂아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그 넓은 땅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차 바꾸고 싶으니까 부신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일도 저는 없다.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네. 물증이 없잖아요.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고 회사에다 보고는 했는데, 그럼 증거를 가져와라. 운전자랑도 면담을 해봤는데, 그 굴삭기 운전하는 사람도 해봤는데 자긴 모르고 그냥 빙 휘둘다가 언젠가 차가 여기 와 있어서 보니까 엎어뜨려서 깨진 것 같다. 대충 사진 찍어놓은 걸로 봤을 땐 그 굴삭기로 그렇게 때려서 엎어져서 굴른 것 같은 게 맞는 것 같고, 그 당시 또 이렇게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 당시 이렇게 했던, 너무 좀 짜고 친 것 같다 느낌이. 망가졌던 이걸 했어요. 그래서 너무 원통하긴 했는데 네. 돈은 줬어요. 6,500을. 너무 억울해서 그때 서울에서 근무할 때였거든요. 네. 천안 갔다 올게요. 그러고 갔다 와서 보고 해서 이렇게 리포팅도 하고 해서 회사에다 보고 했는데, 회사 쪽에서는 증거가 없으니까 지급해라 그래서 보험금도 지불을 했어요. 제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채증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회사 법무팀에 의뢰를 했어요. 네. 내가 이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민사소송을 걸어달라고. 소송에 대한 동의서 구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6,500이면 그 차 고친다. 그 차를 안 타고 싶은 거죠. 고칠 수 있다. 근데 네가 원하면 6,500 주겠다. 대신에 소송에 동의한다고 써달라.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나는 솔직히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밥을 사주더라고요. 된장찌개 같은 거 밥 사주면서 다 아시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더 하시잖아요. 오이고 모르는데요, 그래. 아니 그래서 이제 천안에 2번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받았어요. 당신한테 소송을 하겠다. 그리고 한 2년 지났죠. 저희 일이 이제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옮겨 다녀요.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고인물은 썩으니까.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순환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점에 가 있을 때였는데 그 사람이 저희 사무실 찾아왔어요. 입증이 돼서 보험 사기로 고발을 하겠다. 이제 검찰이 기소 조치하겠다 이렇게까지 되니까 현금 6천만 원을 들고 저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준 명함을 찾아서 현금 6천 원 들고 왔는데 500원 왜 깎았어? 그러니까 우선 하여튼 6천을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울먹거리면서 미안하다고 살려달라고. 괜찮습니다. 500 준비되면 다시 오세요. 그래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진짜로? 진짜로요? 오, 세네. 채워서 오시라고. 무릎도 꿇고 또 변호사를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돈은 좀 있나 보다. 예,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뭐 자기 좀 살려달라고 각서를 써주세요 그러길래 법인 계좌 하나 경리한테 따주세요 그래서 법인 계좌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 다시 넣어주고 나서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넣고 올라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은 지워버리고, 난 내가 한 일 아니니까 회사 법무팀에서 한 건 난 잘 모르겠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10원도 손에 안 보고 끝난 거네, 그냥. 그쵸. 지급된 보험금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환수했으니까. 그걸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지점을 옮겨서 그 다른 지점 친구가 자기 공제업처럼 만들어서 뺏어갔어요. 진짜로? 진짜로요? 야, 그건 좀 가서 그걸 또 소송 걸어. 근데 왜냐면 민사로. 그게 이제 보험금 지급처가 네. 저희 그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쪽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자기가 받아놓은 것처럼 또 했나 보다. 이제 그 소송을 진행하는 그 중간에 이제 뭐 어드바이스는 했겠죠. 그 법무팀하고 계속 공존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쫓아가서 내려가서 잡고 각서 받고 그래서 이제 다 정리가 됐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인수인계자한테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구상파일 같은 걸 담아놓거든요.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그렇지. 인수인계는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구상파일 받은 친구가 다 먹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자동차 부품상에 장난치다가 저한테 많이 걸린 거예요. 관행적으로 했었는데 제 눈에는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회사에 보고하고 증거자료 수집하다가 나중엔 회사 법무팀하고 자동차 부품상회하고 얘기해서 각서도 받고 합의서도 받고 돈도 진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웃긴 거는 그 부품상회를 최근에 제가 다시 맡게 됐어요. 그 부품가게에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이쪽에 오셨다면서요. 밥 한번 사드릴게요 하고. 소금 뿌렸다 그러더라고. 재수 없어가지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일을 행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소문도 되게 빠르고요. 그러겠다. 그리고 또 뭐 내가 만약에 강남 지역에 있다가 뭐 서초 지역으로 왔다라고 하면 어떤 보험사 뭐 이렇다 뭐 이렇다더라 이런 것도 빠르고.
우리 성당 형님 중에 형사 출신 이분이 저번에 보험회사에서 형사 출신 찾는다고 이력서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험 사기 잡는 거예요, 뭐예요? 경찰하고 어느 정도 공조가 돼야 되는데 경찰서 경력 한 20년 계신 분들을 네. 예를 들면 모시면 아무래도 어떤 그 경찰서를 찾아가기가 이 직원 때문에 편하겠죠. 그렇지. 저희 일은 대부분 경찰서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네. 대인팀 같은 경우에는 큰 대학병원 간호사들, 수간호사들 많이 채용하고요. 대물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형사 출신들을 많이 뽑습니다. 직업병이나 좀 직업 관련 버릇 같은 거 없어요? 사람을 삐딱하게 본다라고 해야 되나? 나쁘게 말하면 의심인데요. 좋게 얘기하면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 것 자체도 그렇죠. 그냥 이렇게 좀 조심스럽다. 뭐 엔진 오일도 공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사고 나면 마음대로 보상도 다 받고 보상도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오히려 더 조심적이거든요. 그러겠지. 저 뭐 엔진 오일 하나 가도 카드로 긁어야 되고요.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뭐 제 주변 지인들이 사고가 나면 여기 공장이 좀 난 것 같더라. 그 정도 아니면 조언은 해주는 걸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직업병이죠. 앞으로 대물 손해사정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장점도 있고 분명히 단점도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많아요. 난 이거 적성에 맞는다라고 하면 이 대물 손해사정사만큼 좋은 직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 시간도 좀 널널하고 일단 본인이 하려고만 하면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조금만 좋겠네. 본인이 성실하면 이거 말고도 다른 걸 또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요새 보상 처리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자전거도 바이크가 이렇게 뭐 산악용 MTB 뭐 이렇게도 있고 비싼 거 많다며. 또 비싼 자전거 뭐 카본, 알루미늄 이렇게 뭐 종류별로 있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 관심이 굳이 없어도 그 정도는 알게 되듯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식을 많이 알아서 이런 거 좀 오래 하면 흔히 얘기해서 쉽게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뭘 해도 만물 박사네, 만물 박사. 뭘 해도 그러니까 뭘 해도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디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알아 나가야 되니까. 오늘의 주인공 파도소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녹음 후기 및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긴장도 좀 했었는데 워낙 잘해주셔서 저만 믿으라 그랬잖아요. 예, 즐겁게 그냥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정모도 참여해서 좋은 인연 계속 맺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면은 친해져요. 막 자기네끼리 막 연락도 주고받아. 앞으로 우리 파도소리님 앞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